자, 이코노미 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한 의원님과 말씀을 나눠볼 주제 보여드릴까요? 네, 허니문 랠리 시작되나, 예. 보통 이제 새 정부 출범을 하고 네. 한동안, 이게 사실은 뭐 나라마다 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한동안 좀 분위기가 좋죠. 예. 특히 정치권에서도 좀 밀어주는 모습도 좀 맞습니다. 있고 좀 유혹도 좀 덜하고 네. 시장도 좀 좋고 그렇습니다. 이 뭐 거시지표하고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보통 그런데요. 어제 분위기는 뭐 오늘도 그 주요 신문들 네. 보니까 제목에 축포라는 표현들을 되게 많이들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하루에 2% 넘게 뛰고 또 그러니까요. 2,770포인트를 뭐 단숨에 돌파해 버리니까 그 이상의 표현을 뭐 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가 맞습니다.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은 1% 넘게 오르고 있으니까 네. 사실 오늘도 장이 좀 좋습니다. 오늘은 맞습니다. 어제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나은, 오늘이 0.67%니까 어제는 비슷한 분위기군요. 네. 근데 어제 사실 장을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감 등등등 이 부분까지는 사실은 사실 이번 대선은 당선에 대한 그 뭐 부분은 뭐 이미 초반부터 어느 그렇죠. 정도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런 기대감,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또 새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그다음에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자본시장 관련된 공약들은 네. 사실 새로운 얘기들이 없고 다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냥 듣던 얘기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서프라이즈한 결과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저희가 거죠. 시장 입장에서도. 예. 그래서 저는 어제 수급이 되게 특히 네. 외국인 수급이 눈에 좀 띄더라고요. 1조 원 넘게 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좀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어떤 일시적인 뭐 네. 이런 건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죠. 일단은 뭐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작년에 워낙 많이 소외받았던 그렇죠. 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지속성 이거 조금 있으면 약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바로 생각들을 할 그거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아직 약발은 남아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추진하려고 있는 정책들 지금까지는 기대감들로 올라왔잖아요. 그런 거죠. 예. 이제 그 기대감이 현실로 이어질지 그게 관건인데 현실로 이어진다라면은 이 대선 이후의 정책 모멘텀이라는 이제 재료 약발은 한 번 더 남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간에 시차는 없을까요? 시차는 뭐 그 법안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상법 개정은 좀 더 강화된 법안 발의해서 이거 예. 통과되면은 뭐 유예 기간 1년이 아니라 이제 바로 시행할 수 하겠다 있고.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시차를 줄여진 정책이 나오면은 네. 뭐 지주사들 중심으로도 한 번 더 뭐 랠리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수혜주나 또 우리나라 증시 전반에 걸쳐서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과정에서 과열 부담도 지금 다들 좀 느끼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뭐 내일 뭐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반갑게도 휴무인데 그 미국에서는 이제 고용 이벤트랑 또 그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사실 전화 협상 이런 중요한 것들이 게 있으니까 많죠. 네. 그런 관련 경계 심리들도 저희가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한 의원님 모셨으니까 좀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사실은 이제 거시적인 상황, 뭐 국내외 뭐 이런저런 큰 어떤 담론들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별로 안 하실 거고. 네. 그래서 지금 각 섹터들 잘 나갔던 애들은 계속 잘 나갈 거냐, 못 나갔던 애들이 또 그럼 이제 좀 반등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네. 오늘 좀 질문도 좀 그런 섹터들 얘기를 좀 많이 준비를 네. 했습니다. 일단 수급 얘기를 여쭤본 거는 어쨌든 섹터들이 계속 좋으려면 또는 과거에 안 좋았던 게 다시 좋아지려면 뭔가 약간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수급 얘기를 좀 여쭤본 거고 수급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린다 네. 그러면 어제도 그렇고 일단 외국인들은 5월 달에 10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렇죠. 그게 일단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네. 사주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간의 쌍끌이 매수 이런 형태가 5월 말부터 조금씩 나타났죠. 네, 그럼 이게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일단 뭐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그냥 뭐 연말까지만 잘라 놓고 봐도 외국인들을 순매수 기조로 저는 전환을 했다라고 보고 완전히?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동안에 9개월 동안에 매도한 것도 거의
그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처음이죠. 최장기간 네. 매도이고 장기간 랠리를 금융위기 따지면. 당시 때랑 지금이랑 또 맥락들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정도 매도했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비워놓을 만큼 비워놓는 것 같아요. 비워둘 이- 만큼 비워뒀다. 예, 이제는 얼마든지 사도 부담스러움 없는 구간인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지주사나 그 은행주 또 이제 그 반도체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국 증시를 산 거 보면은 예. 전체적으로 그냥 국내 전반에 걸쳐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이런 식의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강도를 결정하는 게 뭘까? 한 두 가지 정도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데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과연 상법 개정들이 이루어질지 외국인들이 그런 것들 예전에 보시면은 그거를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일본이 그 우리나라보다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 그렇죠. 했을 때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이거 약간 시큰둥하게 보다가 네. 주가가 한 절반 정도 날아가고 나서야 외국인들도 일본 증시에 그제서야 들어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확실하게 변하려고 하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누른다. 그렇죠. 예, 이번에도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초에 이제 밸류업 우리나라에 유행을 했을 때 보면은 외국인들이 초반에 저 PBR 맞아요. 주도 중심으로 네. 엄청 샀다가 이후에는 몇 개 업종만 남겨놓고서 다 다시 팔았죠. 네. 그것도 역시나 이들은 뭐 추후에 상법 개정이나 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아직 뭐 진정성들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게 작년에 좀 그들의 판단이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그 판단들을 뒤집는 결과가 나올지 이거를 외국인들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그거죠. 관세 쪽. 외생 변수들.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과연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이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변수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관세 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오늘 뭐 저 시진핑이랑 뭐 이번 주에 아까 말씀한 네. 것처럼 뭐 통화를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관세 리스크라는 거에 네. 무게감이 좀 상향 쪽입니까? 하향 쪽입니까? 저는 하향이 됐어요. 하향이 됐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서 뭐 유럽한테 철강 그 관세 50% 인상한다고 네. 했다가 내리고 다시 철회하고 철강가세 이번에 인상했는데도 지금 시장의 반응들이 그렇게 그 미미한 것도 저는 어느 정도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관세 리스크는 무게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그러니까 타코가 이게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 건가 보군요. 그렇죠. 타코에 긁혔으니까 본인도 이제 긁힌 입장으로서는 몇 번 푸닥거리는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 예. 저는 그래서 관세 지금 뭐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그 관세 그 자체보다는 지금 현존하는 관세가 과연 데이터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맞아요. 그거는 저는 아직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본격적으로 데이터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는 그렇죠. 이제 6월 달부터 발표되는 6월 달부터. 5월 달 데이터들. 가령 이제 내일 발표되는 고용이 그 대표적인 관세 여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ADP 나온 것도 보니까 중소기업들 네, 맞습니다. 고용이 조금 부진한 거는 결국은 관세에 대한 부분이 그쵸. 좀 뭔가 뉘앙스가 좀 담겨 있는 맞습니다. 게 아니냐. 그렇게 보니까 이제 6월 달부터 데이터들 가지고 시장은 지표 잘 나오면은 한번 환호했다가 안 나오면은 이제 다시 실망하고 이러한 행태가 반복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 시장 얘기는 제가 뒷부분에서요. 네. 이거는 뭐 반드시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좀 질문을 드리고요. 네. 오늘 일단 우리도 좀 기분 좀 내야죠. 국장 얘기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일 잘 나왔던 쪽이 뭐 어떤 상법 개정안, 네. 뭐 자사주 소가 의무화 등등등 이런 시장과 관련돼서 뭔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네. 그러니까 좀 페어하지 않은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평평하게 하겠다, 페어하게 네. 하겠다, 공정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얘기들 때문에 지주사들 그다음에 뭐 금융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증권주들이 엄청 날라갔죠. 굉장히 네.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사실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럼 얘네들이 계속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따라 붙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계속 포모를 느끼면서 지켜봐야 되는 건지 이거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그쵸. 보세요? 어제랑 오늘 장이 많은 분들한테 힘들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거 이거 괜히 따라 샀다가는 왠지 물릴 것 같고 예, 그런데 그러니까요. 오늘 또 올라가니까 이것도 고민이 되고 그제서야 들어가면 좀 물려가지고 진짜 주가 내려가고 너무 이런-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많이 경험했던 건데 이거는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길게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단기간에 지금 주가가 막 뭐 바닥 지금 50%뭐 2배 이상 난 주식을 여기서 더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네. 그 어느 정도 중간 중간에 물릴 각오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아,
근데 이제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뭐 3개월 혹은 연말까지 네. 6개월 이상의 시기를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 수혜주 이거는 저는 시장에서도 계속 재미있는 주도 테마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 사서 뭐 네. 조금 20-30% 소위 말해서 먹고 나오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얘네들은 연말까지 적어도 계속 갈 어떤 분야니 네네. 중간에 이게 소위 말하는 요동이 좀 치는 걸 감안하더라도 네. 지금 들어가라는 말씀인 거죠? 들어가도 저는 무방한 주식이다. 대신에 지금 뭐 오늘이 됐건 간에 다음 주가 됐건 간에 이들의 주가 변동성은 필히 감내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쉼없이 막 다음 날에도 10% 올라가고 5% 올라가고 이거를 기대하는 거는 저희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거는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주식들을 좋아하는 거 특히나 증권은행은 저는 더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행여나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지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그거와 무관하게 본인들 자체적으로 주주 환원에 대해서 계속 그렇죠. 의지가 있는 애들이고 네, 네. 또 요즘에 증시 분위기 좋죠. 네. 저도 뭐 3분기까지는 증시 분위기가 좋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증시 분위기가 좋으면은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거래가 늘어난다. 그렇죠. 네. 주가가 상승한다. 요즘에 넥스트레이드 거래 그렇죠. 보면은 엄청나죠. 폭발적으로 네.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주들은 거래 늘어나면은 당연히 그 수익으로 그렇죠. 연결이 되고 그렇죠. 은행 네.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 인하 기조니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은행들도 그 주식시장 올라갈 때 비이자 수익 부분들이 개선되는 효과가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두 개 업종들은 공교롭게도 배당도 많이 줍니다. 예. 지금 금리 인하기인데 배당 매력들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 이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여기는 뭐 들고 갈 만한 주식으로서는 손색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도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 종목도 몇 개 안 돼서요. 뭐 네, 그렇죠. 고민하기도 좀 덜 그냥 뭐 고민해도 되는 이름도 거고. 그 주거래 은행 하시는 그런 은행주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주거래로 따지면 거의 다 들어가죠. 그 중에 하나가. 그다음에 환율이 좀 계속 어쨌든 하락세를 보고 네, 있는 그렇죠. 것도 환율도 우호적이고. 우호적인 네. 거고 그렇게 좀 벌써 좀 확실히 이 금융주, 증권 금융주 그리고 과거에도 새 정부 출범한 초반에는 어쨌든 금융주들이 좋았다라는 그런 뭐 과거도 있고 과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은 종목들은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네.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감수하고라도 네. 들고 적어도 연말까지는 가져갈 생각을 네.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고.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반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간 애들은 계속 간다 네. 이건데,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올 들어 특히 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보면 가는 놈들만 간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못 그러니까- 가는 애들 진짜 안 가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좀 더 네.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포모라든가 이런 것도 또 많이 느끼실 것 같고. 근데 어제 상황록 보면 외국인들이 특히 반도체주, 그다음에 뭐 심지어 2차 전지 쪽도 좀 일부 좀 네. 잡는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못 갔던 반도체나 2차 전지, 국내 주력 산업이긴 하지만 네. 이런저런 외부 변수 등으로 인해서 시원찮은 업황을 네. 보이고 있는, 그리고 언제 정말 좋아질지에 대해서 아직은 가늠하기 쉽지 않은 그렇죠. 이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을 이게 좀 올라올까요? 올라는 올 것 같아요. 뭐 지난주 수요일도 그랬고 금요일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시세가 튀는 주식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는 튀었다가 말았다, 튀었다 말았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너무 될 힘든 것 거죠. 같아요. 네. 네. 이게 수급도 많이 비어 있고 주가도 많이 밀려 있으니까 많이 빠진 상태니까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유혹적인 주식인데 저희가 앞으로 저희 모든 주식을 볼 때는 저는 실적 전망도 같이 봐야 된다고 그럼요.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다들 자신감들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업황이 어떻게 될지. 하반기 쪽에. 네. 아직 추정치가 많이 더 변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뭐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PER 10배에 들어갔는데 싸다고 생각해서 10배에 들어갔는데 이게 10배가 아니라 사실상 15배, 20배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져서 어느 정도 내가 뭐 수급은 채워서 약간의 뭐 정찰대 정도는 보낼 만한 주식이긴 하지만 여기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 이 전략보다는 차라리 지금 주도주가 그렇죠. 형성된 네. 그쪽에서 저는 승부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올해는 이렇게 좀 특히나. 네 맞습니다. 아직도 반도체랑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마음 편하게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요. 혹시 한 의원님 국내 섹터 중에서 나는 아까 말씀하신 금융주 네. 외에 요거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저는 조선방산 지금 뭐 최근에 여전히? 계속 핫했던 그 주식들이 아직까지는 저는 들고 유망할 것 같아요. 주도주로서 그 지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추정치가 더 올라가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특징이 좀 내년도도 내용들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그 자동차,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 관세 피해주랑 다르게 대외 수요 변화에 그렇게 많이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 전가력도 충분히 있는 그렇죠. 데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텔링 상으로도 훌륭하고 그렇죠. 숫자 상으로도 아직 그냥 그 받쳐줄만 하니까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서 이 주가 자체가 지금 부담 구간이긴 한데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쉬었다 가면서 이들도 과열을 진정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수록 이들도 주가 부담들은 이전보단 덜 해진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가 얘네들이 주가가 거의 뭐 2배 이상 나오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지금 시점부터 연말까지 저는 2배 난다라고 보장은 못 해드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 자체는 코스피 평균 이상일 거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큼은 또 올라가지는 쉽지 않을 거다. 네, 근데 수익률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한 의원님 말씀드렸던 국내 섹터들을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제 한 3분 좀 더밖에 안 남아서요. 미국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장이 안 좋으면 네. 사실 우리 장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전보다 커플링이 덜하다고 해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장을 조금 거시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면 일단은 ISM 서비스업 지수가 네, 50 맞습니다. 아래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ADP도 그렇고 그 전날 나왔던 고용 지표도 조금씩 네.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국채는 30년물은 5%로 다시 넘어가고 그렇죠. 10년물은 또 10bp나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막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불안하다라는 게 너무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느껴지는데 네. 미국장에 대한 방향성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미국장 요즘엔 좀 재미없으니까 미국장 좀 떠나자. 그다음에 뭐 그 해외 쪽 유럽이나 이제 아시아 신흥국 쪽들로 중국이나 뭐 이런 자금을 이제 쪽으로. 배분하자라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그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쉽게 비중 줄이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여전히 왜냐하면은 저는 뭐 숫자를 보는 이제 애널리스트 보다 보니까 이익을 가장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역별로 미국이랑 유럽이랑 아시아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이익 모멘텀이라는 거, 이익에 대한 방향성이 가장 센 게 지금 공교롭게도 미국이에요. 여전히 미국이다. 네. 그리고 섹터별로 봐도 IT, 바이오, 시클리컬 이런 섹터들로 봐도 IT 쪽들이 제일 이익 모멘텀이 좋습니다. 미국이 제일 세고 IT 쪽 미국 내에서 IT가 제일 모멘텀이 좋다. 이거는 IT라고 하면 저희는 M7이고 그렇죠. 빅테크주를 생각하는 M7은 거죠. 미국의 대장주고 그렇죠. 대장주가 꺾이지 않는다? 그럼 미국을 저희가 그렇게 냉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네. 우리가 현재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종잡을 수 없는 변덕, 그다음에 네. 관세 리스크 등등 이거에 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좀 가려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노이즈에 좀 가려져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ISM 서비스 PMI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소프트 데이터라고 그렇죠. 하는 그 맹점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6월달에 여러 가지 이제 실무 지표들 발표되면서 시장도 뭐 셈법을 여러 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시간 관계상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6월, 7월 2달 정도는 데이터 가지고서 시장의 반응이 격할 것 같습니다. 관세 피해 심각하다, 뭐 심각하지 않다 이런 식의 의견 충돌이 있으면서요. 저는 근데 실제로 뒤로 갈수록 관세가 경제 그렇죠. 전반에 미치는 그렇죠. 영향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이쪽으로 손을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3분기 이후부터는 더 한번 그 주가의 모멘텀들이 생길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여전히 괜찮다. 오히려 네. 6, 7월 달에 조금 변동성이 생기면 오히려 또 한 번의 저가 매수 네, 찬스가 올 맞습니다. 수도 있다. 그러면 여전히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섹터는 여전히 빅테크 중심이다. 그렇죠. 빅테크 내에서도 저는 뭐 테슬라, 애플 이런 업체들보다는 AI 쪽들, 엔비디아랑 그다음에 MS, 메타, 메타. 예, AI 쪽들이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유망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되게 심플하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이제 저희도 뭐 매일 마켓 시그널에서 이제 다양한 미국 기업들 얘기하긴 합니다만 이게 참 그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이 괜히 빅테크들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실은 국내 주식들처럼 미국에 있는 여러 종목들을 참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리서치도 하고 또 좋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결국 이제 확실하게 안전하고 또 지금 한 의원님 말씀대로 숫자가 나오는 그런 네. 빅테크들 중심으로 미국 주식은 여전히 좋게 본다. 이거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